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대형 여객선을 새로 건조해 포항 울릉 항로에 취항시키는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는데 이를 계기로 선사 운항 손실 보전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새로 건조할 대형 여객선이 울릉 도동항에 정박해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선사에서 제공한 조감도인데 이 배를 하루빨리 건조해 포항 울릉 항로에 취항시키려는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도청에서는 도지사와 울릉군수, 선사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에 관한 협약식이 열렸고 이후 경상북도는 내년 2월까지 포항 울릉 간 대형 여객선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자유 출항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정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권 문제로 다루어야 되고 또 그리고 앞으로 관광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울릉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여객선 건조를 서두르는 이유는 현재 울릉과 육지를 연결하는 여객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선플라워호가 2달 뒤면 운항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새 배는 호주 오스탈 조선소에서 건조할 예정인데 빠르면 2022년 초 포항 울릉 항로에 정식 취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 가능 파고는 최대 4.2m로 3.4m인 선플라워호보다 더 높은 파도를 견딜 수 있어 현재 111인 연평균 결항 일수가 7, 80일 선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건조되는 여객선은 울릉 주민을 위주로 한 그러한 여객선 운항 시스템이 갖춰지기 때문에 주로 아마 비수기 때 운항을 하게 되고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선사에 500억 원이 넘는 선박 건조비의 대출 이자와 운항 손실분 그리고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선플라워 운항이 중단되는 내년 2월부터 새 여객선이 취항하는 2022년 초까지 약 2년간의 포항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공백 기간 동안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어선마다 화재 경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무상으로 근해 어선 2,700척에 화재 경보기를 시범 보급하고 2021년부터는 어선의 최대 4대의 화재 경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때 출항 통제 어선 범위를 기존 15톤에서 30톤까지 확대하고 내년 8월부터는 예비특보가 발효되면 해상에 있는 모든 어선은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닭과 오리, 계란에 대해서도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닭과 오리, 계란의 포장지에 표시된 12자리 이력 번호를 모바일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조회하면 생산자와 도축업자, 포장 판매자, 축산물 등급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대규모 식품 접객업자, 통신 판매업자는 국내산 이력 축산물에 대해서도 이력 번호를 메뉴 표시판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면 예외 없이 고발돼 수사를 받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의결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2일부터 고의 또는 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약업체와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을 공모하지 못하게 국고보조사업의 수의 계약 기준도 국가계약법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는 국도 7호선과 4호선에 졸음쉼터 3곳을 마련해 내일 오후 2시부터 운영합니다. 국도 7호선에는 영덕군 영덕읍 화수리 상행과 축산면 고곡리 하행 방향에 설치됐고 국도 4호선에는 경주시 서면 아화리 상행 방향에 마련됐습니다. 졸음쉼터에는 주차장 외에도 화장실과 파고라 의자, 방범용 비상벨과 CCTV가 갖추어졌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